안녕하세요. 저는 경계너머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조항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달 장애를 둔 그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 예술, 또 심리운동 이런 방면에서 제가 성함을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소개하고 더불어서 자녀들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시면 오늘 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병환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현재 서울대 학교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단체이고요. 거기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97년생 24살 난 건장한 청년이고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직업훈련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으로 있다가 이제 최근에 민간 기업에서 이제 현장 훈련을 3개월 동안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반갑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부터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6살 연하의 여학생을 좋아해서 결혼 타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원의 엄마이고요. 승원이는 같은 나이 24살 남자아이이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감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장애가 있는 아이의 독특한 감각은 변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줄까 하고 생각해서 아이가 변할 수 없다면 주유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건축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실내 건축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저희 아이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고3쯤에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술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미라고 하고요. 장애인들의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됐을 때 거기에 좀 투입해서 조사도 하고 이들이 피해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은 심리운동으로 돌려서 당사자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졌고요. 제 딸은 1997년, 지금 24살이죠. 지금은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서부터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존중해주는 거에서 얘가 반해버려갖고 다른 곳을 가지를 않고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나이 차이가 제 딸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언니 오빠들이에요. 짧게는 10살이고. 그렇지만 거기 가서 얘가 더 행복한 거를 느끼면서 주간에는 7월 1일부터 생긴 복지 일자리라고 취업을 해갖고 불경기에 큰 수입을, 일을 안 하지만 그래도 80%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 딸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다는 게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네, 저도 밥 좀 얻어 먹으러. 아,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요. 센 언니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부모 간담회인데 아빠들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돌봄에 정신 없으실 것도 같고 이런데 이런 활동들이 다른 부모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나에게도? 일단 복지관이 휴관을 하니까 복지관에서 루틴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활동들이 다 중단이 되었고요. 거의 집에서만 이제 소위 집콕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체중이 많이 증가했고 저도 같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집에서 아들이 집 밖이나 이제 복지관에서 활동을 했었으면 제가 이제 모르거나 그냥 지나칠 행동들이 이제 눈에 띄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지적을 하게 되고 개입을 하게 돼서 이제 서로 간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또 이제 충돌도 많이 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훈련을 하게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던 활동이 다 흐트러지니까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또 이 취침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규칙들이 깨져서 그런 루틴한 생활을 좀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어려우세요?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년간을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19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연세대 콘서바토리를 들어가게 됐는데 합격 통지를 받고 아, 올해는 좀 다른 생활을 하겠구나 하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작년과 올해 별 다를 바 없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작년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그래도 다른 점은 코로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밖에서 뭔가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8개월째로 접어드니까 그 생활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마찰이 생기는 단계에서 넘어가면서 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뭐 일상생활 익히기라던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장점들도 생기는 것 같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철저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김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이라 하면 빨리 이 코로나가 잠식이 돼서 이제 바깥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깥 활동을 안 하면서 사회성이 원래 떨어져 있는데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사회성이 필요 없는 시대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과도기적인 생각들이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일상생활 교육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성교육도 들어가 있나요? 그럼요. 예,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혼자서 자기 신변 처리하기, 뭐 밥해 먹기, 뭐 일과 계획 정해서 하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엄마가 참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찬미 선생님? 아유, 왜 엄마가 알아요. 네. 엄마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같이 옆에서 지원해주는 제 딸은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저는 뭐 다른 재능은 없어요. 제 딸은 정말 제가 큰 걸 바라지도 않아요. 딸은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또 이제 희귀 난치병이고 그러다 보니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병이다 보니까 살을 이제까지 뺀 적이 없어요. 계속 살을 찌웠지. 저랑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희귀병 그 부모에서는 110만 넘으면 얘는 이제 기하급속도로 찌니까 죽음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110이 넘어갔고 115가 돼서 정말 저는 코로나가 얘의 건강을 좀 잡아주는 좋은 케이스였다. 병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충분히
먹는 걸로 일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좋은 케이스는 이제 마사지 요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거는 제가 다이어트에 좀 멀게 생각했는데 좋은 분 만나갖고 그거 하면서 활동 지원 선생님도 얘가 무엇이 중요한지 저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거 그거 필수.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식단을 얘가 만들어서 해먹는 거. 먹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요즘 활동 지원쌤한테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당사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잡는 거나 뭐 뽀뽀하는 거나 이런 스킨십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도 결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아빠가 엄마의 손을 조금 잡으려고 치면 엄마가 손을 뿌리친대요. 그리고 부모가 손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성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는 삐삐 세대라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는데 우리 과거에 성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요? 성교육 언제 받으셨어요? 그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성교육을 받았지, 성교육, 성교육을 받았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뒤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남학생들 나가 이러고 여학생들만 남아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이제 여성의 뭐 그 임신과 출산과 그다음에 그 이제 엄마가 되기 전에 치러야 하는 뭐 이제 월경을 할 거고 그때는 니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처음 제가 최초로 받았던 성교육이었고 그 이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은 뭐였을까를 또 떠올려 보면 이렇게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대강당으로 전부 모여 이래서 막 다 모여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동영상 틀어주면서 비디오 틀어주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뭐 수정이 되고 뭐 촌스럽지 않나요? 네, 그거 이외에는 이렇게 성교육다운 성교육을 받은 게 없고 사실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저희 또래는 그런 걸 어디 뭐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쑥스럽고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 쟤는 뭐야 밝히는 애야 뭐 이제 이런 시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내가 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나? 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잘 모른다라는 걸 깨달은 게 저희 아들 사춘기 때 성교육을 시키려고 막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뒤지다 보니 그제서야 아 참 그치 성이란 게 이런 거지 그치 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지 그때서야 오히려 비로소 이렇게 아들 덕분에 교육 지식이나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지. 저희 나이 때 어떤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제대로 성교육 그런 걸 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할머니랑 같이 사는 이제 3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해서 더더욱 부모로부터 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셔서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산 사람인데 다른 경험을 했는데 아, 그래요. 금욕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건 그 순결에 대한 강조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깡시골 태백이라서 그런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때는 성교육을 언제 접했냐 이런 거를 물으면 저는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이 넷이니까 이제 언니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딸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만든 거 명기저기가 이렇게 묻혔을 땐 이렇게 접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여상이니까 취업을 나가야 되니까 성교육 강당에 다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번이라 갖고 반에 남아 있었어요. 뭔 성교육을 했냐 그랬더니 낙태 있잖아요. 가위가 들어가서 막 아이가 움직이는데 막 애들이 토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성교육을 하고 나는 참 잘 안 갔다 이렇게. 근데 되게 궁금은 했는데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 주는 애들도 다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길 잘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자녀 놓고 성교육을 자녀를 놓고 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아드님을 키우고 계신데 좀 다른가요? 그래서 저는 또 오빠만 셋이 있다 보니까 오빠가 그걸 보는 거를 봤어요. 근데 혼자서 뭔가 재미난 거를 혼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혼자서 뭘 저렇게 재미난 걸 보나 싶어서 문을 빼꼼히 열었더니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 접하게 됐던, 그 이후에 이제 6학년 때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게 교육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내용들이었죠. 구체적인 거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교육보다도 친구가 얘기해 준 그런 것들이 더 교육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은 또 교육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성의 인권이라던가 또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 아이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도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아이의 변화, 또 저희 아이로 인해서 제가 변하는 변화, 또 사회적인 문제의 변화, 다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